드디어 미국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문은 하나 열어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환영해야 할 정문일지 아니면 다른 길은 다 막아버리는 뭐랄까 쪽문일지 좀 헷갈립니다. 퓨즈라는 회사의 에너지 토큰에 대해서 사실상의 승인인 조치 불이행 서한이 발급됐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SEC가 우리는 이 토큰 문제 안 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업계는 이걸 두고 거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인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해석이 좀 복잡해져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토큰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동안 SEC는 계속 소송만 하는 약간 규제 집행자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가이드 역할을 자처한 듯한 모양새라 그래서 오늘은 이 퓨즈 에너지 토큰의 설계부터 SEC의 판단 근거 그리고 이게 정말 업계가 말하는 대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SEC가 그려놓은 안전구역의 시작일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거일 겁니다. 과연 규제의 명확성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혁신의 한계를 통보받은 것인가. 이번 결정은 어떤 토큰이 투자 대상이고 어떤 토큰이 사용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거거든요. 하지만 그 선이 어디에 그어지느냐에 따라서 업계의 미래가 달라지겠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퓨즈 에너지 토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짚어보죠. 솔라나 기반의 리워드 토큰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이런 보상형 모델은 전에도 많았잖아요. 왜 유독 이 퓨즈 토큰이 SEC의 공식적인 오케이 사인을 받은 첫 사례가 된 걸까요? 다른 토큰들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나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이게 겉으로만 보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항공사 마일리지나 커피숍 포인트랑 비슷해요. 아, 네네. 소비자가 집에 태양광 패널이나 에너지 저장 배터리, 전기차 충전기 같은 걸 설치하고 이걸 퓨즈 네트워크에 연결하면요.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에너지 토큰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전기요금을 할인받고요. 네, 그리고 그걸로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데 사용하죠. 거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단순한 포인트 제도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 목적과 설계에 있었습니다. 퓨즈는 처음부터 SEC에 제출할 서류에서부터 자신들의 토큰이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모든 장치를 다 마련했어요. 다른 리워드 프로젝트들이 나중에 가치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암묵적으로 깔고 갔다면 퓨즈는 정반대였죠. 이 토큰의 가치는 절대 투기적으로 오를 수 없다는 걸 시스템적으로 그냥 못 박아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가치가 오를 수 없다고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설계했다는 건데 이건 업계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이잖아요. 토큰 가격 상승이 프로젝트 성공의 촉도처럼 여겨지는 시장에서 이건 거의 혁명적인 발상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SEC의 마음을 움직인 첫 번째 열쇠입니다. SEC가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 그 하위 테스트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핵심이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며 돈을 투자했는가 이거거든요. 퓨즈는 이 수익 기대라는 고리를 아예 원천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두 가지 강력한 장치를 통해서입니다. 첫째, 투자 목적의 부재를 명확히 했어요. 이 토큰의 가치는 퓨즈라는 회사의 경영 실적이나 수익과 전혀 연동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토큰 보유자한테 돌아가는 배당 같은 건 없죠. 주식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투기 방지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토큰을 회사에 되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 즉 가격 캡을 설정해뒀어요. 1에너지 토큰은 최대 0.0135달러, 그 이상으로는 절대 환매될 수 없다고 명시했죠. 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최대치가 그냥 정해져 있다는 거군요. 마치 상품권처럼요. 이건 시세차익 노리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SEC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가격 상승 기대가 없으니 투자 계약이 아니고 따라서 증권이 아니다. 이 결론에 아주 쉽게 도달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 토큰의 본질은 투자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 활동에 대한 리워드 또는 리베이트라는 퓨즈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셈입니다. 야, 이건 정말 설계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토큰이 사용되는 비즈니스 모델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에너지 디피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그림인가요? DP는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가진 물리적인 장비들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활용하고 기여에 따라 보상하는 모델입니다. 퓨즈의 경우엔 각 가정의 태양광 패널, 배터리 같은 작은 에너지 자원들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거대한 가상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이 막 폭증하는 피크타임에 각 가정에 저장된 전기를 끌어와서 전력망 전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토큰에 명확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실사용처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투기를 위해 만들어진 토큰이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망 안정에 기여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ESG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실제 세상에 명확한 가치를 더하는 모델이죠. 이런 공공기여 측면이 SEC를 설득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투기성 제로 설계와 명확한 실사용처, 이 두 가지가 SEC의 빗장을 연 열쇠였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결정이 가져올 파급 효과. 먼저 솔라나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솔라나한테는 상당한 호재죠.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 중에서는 첫 번째 조제불이행선 확보 사례거든요. 이건 솔라나 위에서 개발되는 다른 디파인이나 실사용 기반 디앱들한테 우리도 규제를 통과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성공 로드맵을 제시한 셈입니다. 솔라나가 기술적인 강점 말고도 규제 친화적이라는 다른 체인들이 갖기 힘든 이미지를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있겠군요. 특히 디핀 분야는 솔라나가 집중적으로 키우는 분야인데 이번 사례로 더 많은 유망 프로젝트들이 솔라나를 선택할 강력한 이유가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플라이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규제 리스크가 적다는 인식이 생기면 더 많은 기업형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고 생태계는 더 커지고 또 그 성공 사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미국 전체 암호화폐 규제판으로 넓혀보죠. 업계는 이걸 대전환점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일부 변호사나 분석가들은 오히려 이걸 이지 케이스,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 판단하기 아주 쉬운 사안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계가 대전환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동안 모든 암호화폐를 잠재적 증권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보던 SEC가 처음으로 이런 건 증권이 아니다 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줬기 때문이에요. 기업의 로열티 포인트라든지 게임 재화, 실물 자산 연동 리워드 토큰 같은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장벽 하나가 허물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지 케이스라는 지적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건 사실 SEC가 정말로 고심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토큰이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복잡한 사안들은 교묘하게 다 피해간 거잖아요. SEC가 업계에 작은 당근 하나 던져주면서 봐라, 우리 이렇게 합리적이다 라는 명분을 쌓고 진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칼을 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건 SEC의 영리한 전략일 수 있어요.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는 누가 봐도 리베이트에 가까운 토큰을 승인해주면서 우리는 기술 혁신을 막는 집단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핵심은 안 내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규제 권한이 미치는 핵심 영역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컨센시스 법무팀에서도 이건 매우 사실에 기반한 결정이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논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계가 이걸 대전환점이라고 부르는 건 좀 과장된 반응일 수도 있겠네요. SEC가 친절하게 가이드를 준 게 아니라 너희가 놀 수 있는 울타리는 여기까지다. 이 선을 넘는 건 꿈도 꾸지 마라 하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양쪽 측면을 모두 봐야 합니다. 분명한 건 이 울타리 안에서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공식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투기성을 배제하고 가격 상한을 걸고 명확한 사용처를 설계하면 된다는 일종의 모범 답안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SEC 규제를 어떻게든 피하거나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 규제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이것 자체는 엄청난 진전이죠. 결국 이번 퓨즈 사건은 암호화폐 산업의 하나의 갈림길을 제시한 셈이군요. SEC가 허용한 안전한 길, 즉 실생활 유틸리티와 리워드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규제와 싸우면서 디파이 같은 더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까지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를 망설였다면 이제 SEC가 인정한 모델이라는 딱지가 붙은 프로젝트에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앞으로 휴즈와 비슷한 디파이나 실사용 토큰 프로젝트들이 기관 자금을 유치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퓨즈 에너지 토큰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그동안 안개 속이던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점표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모두에게 열린 고속도로일지 아니면 특정 차량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길일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군요. 핵심은 설계에 있다는 메시지만큼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이 제시된 겁니다. 물론 모든 유틸리티 토큰이 이 사례와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나침반이 생겼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SEC의 결정은 암호화폐가 투기 자산을 넘어서 우리 실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SEC가 허용하는 안전한 영역만 남게 되어서 오히려 암호화폐 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저해하게 되는 신호탄일까요? 빛과 그림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무겁게 보고 계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